서엽송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하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운필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 한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학습을 100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잘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한 글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운필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하고 이 각도를 정합니다. 어느 각도로 할 것이냐. 그리고 방필로, 그럼 붓이 펴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제필로, 다시 중간쯤 오면 사실 서서히 돈필로. 그래서 여기서 절을 할 때는 붓 방향을, 면을 바꿉니다. 전절에서 붓이 중봉이 되면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여러 번 반복 학습해서 이걸 완전히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하 전체를 다 잘 쓰시려 하지 마시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번 장에서는 이거 하나 정확하게 운필해 보자. 그러면 다른 글자 나오더라도 이 파책 이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잘 스스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글자를 반복 학습한다는 것은 자꾸 잘못된 점을 고치고 다시 응용해보고, 그래서 본인의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책엔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여기 붓을 옆으로 가는 액이 하나 있고, 다시 여기서 내리꺾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강한 것은 붓이 물론 돈필도 되지만 여기서 붓을 방향 전환하면은 핵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붓을 방향 전환해서 중봉으로 수필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기서 내리꺾기 하면서 여기 와서 붓을 멈추고 다시 붓을 방향전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방향전환해서 중봉을 수편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해서 같으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우리 꺾는다, 꺾지만 이거는 꺾는 것이 아니고 방향전환하면서 중봉으로 수편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왼쪽 가는 액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 가는 것은 위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제가 잘 늘 강조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밀어줘야지 이쪽에서 당겨갖고는 이런 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파측을 완만하게 했건 이때는 전절 해줘야 됩니다. 전절해서 완만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원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서로가 각도 다르고 얘도 각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는 방향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거 있을 때는 서로 다르게 운필을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얘하고 약 방향이 다르다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래서 운필하고 여기서 붓 뒤쪽을 약간 밀면서 바로 딱 방향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파츠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왔을 때 바로 방향전환. 거의 제자리에서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방향전환, 바로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공중여기에 반다 생각하시고 붓을 이렇게 운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도 되고 안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책에는 나타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편하고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이쪽으로 다시 한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쉽습니다. 이런 핵이 뭐 다른 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이 글씨는 정말 간단하잖아요. 옆으로 꺾기, 내리 꺾기 이 두 개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은 어느 글씨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쪽 이 왼쪽으로 가는 핵은 이 가는 방향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도도 다 다르고요. 그런 거 하나 차이 두시고, 이 부분은 완만하게 와서 이거는 원필로 왔습니다. 원필로 왔기 때문에 이게 파책이 길거든요. 방필의 파책은 좀 짧습니다. 원필의 파책은 약간 길고요.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하겠습니다. 재물제자인데요. 이 재물제인데 이 부분 조금 특이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이제 작품할 때 응용하면은 그런 대로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뷰라운이라 여기서 전절해서 한 2번 정도는 붓을 방향 전환 해줘야 됩니다. 이 점액도 좀 특이하게 왔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방향 전환해서 붓을 다시 이렇게 모아줍니다. 요거는 이쪽으로 갔고요. 이건 이쪽으로 왔고, 요 가운데 작지만 그래도 파측을 했습니다. 이 행액이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를 어떻게 좀 변화를 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있는 핵 내려올 때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긋지 마시고, 요 부딪히는 데서 조금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것이 조금 율동감 있게 보입니다.
이 점액이 정말 어렵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왼쪽으로 향하는 약간 강하게, 조금 작게 방향 틀리고, 이쪽은 이쪽 방향이고요, 얘는 이쪽 방향을 해서, 그래서 양쪽 점액이 약간 강합니다. 강하게 해줘서 이 안쪽에 있는 두 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운데의 기맥은 그대로 통해야 됩니다. 이 같은 거 있을 때는 기필하고 수필을 조금씩 다르게 다 합니다. 그냥 이 속에 있다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래 막 긋지 마시고요. 아까 앞쪽에도 불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아까는 어떻게 썼다, 이건 어떻게 쓸 것이다 하고 오늘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유를 좀 주면서 앞에 거보다는 조금 약간 가늘게 그렇게 운필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지금 여기 16자를 쓰는 16자 써오면서 파책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왼쪽 가는 거 어떻게 했고 한일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냥 막연히 쓰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